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세포 내 HCLO를 검출하기 위한 AI-젠 기반의 비율 측정형 형광 탐침에 대해 발표할 화학과 4학년 김보경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문의 업스트랙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세포 내 HCLO와 그의 짝염기인 CLO-를 검출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비율 측정 형광 탐침인 TPRNS가 개발되었습니다. AI 및 DTBT 효과에 의해 부여된 비율 측정 형광 특성을 기반으로 이 탐침은 HCLO 반응에 대한 뛰어난 민감도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및 DTBT 효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즉 활성산소종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제거됩니다. 이 활성산소종들은 살아있는 세포의 생리적 및 병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낮은 레벨의 ROS는 다양한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세포 증식 및 분화 등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ROS 과잉 생산은 산화 스트레스 과정을 통해 세포살을 유발하거나 종양 형성의 증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ROS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HCLO와 그 짝염기인 CLO-는 강한 산화 성질을 가진 면역체계에서 강력한 항균제의 역할을 합니다. 내인성 HCLO는 과산화수소와 염화물 음이온에서 생성되며 미생물 침입 시 선천성 면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있는 세포에 활성화된 식세포성 백혈구에서 마이엘로 파울 옥시데이즈에 의해 촉매됩니다. 비정상적인 HCLO 수치는 염증성 질환, 폐 손상, 신장질환 및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ROS 연구에 중점을 두었지만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과정에 있어서의 HCLO 역할은 아직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생물학적 HCLO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성능 HCLO 탐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감도와 높은 시간 및 공간 해상도 형광 기술은 생체 내 및 체외 이미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플루오레세인, 로다민, 보론 디피로메텐, 그리고 파라메톡시페놀 등 다양한 스몰 몰레큘러 플루오레센트 프로브스가 생물학적 연구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현재 보고된 HCLO 응답 탐침의 대부분은 형광 강도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나 미세 환경 조건, 좁은 농도 범위, 낮은 광표백 저항성, 낮은 신뢰성에 민감합니다. 반면 레티오메트릭 플루오레센트 프로브스는 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HCLO의 검출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비율 측정 형광 탐침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응집에 의한 경화, 어그리게이션 커스트 컨칭 ACQ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방출은 수석 매체와 생리적 완충제로 약화되거나 경화되기 때문에 적용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림 A, B와 같이 대부분 형광체는 저농도 용액 상태에서 응집 상태가 될 때 형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같은 형상을 응집성 소강 ACQ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림 C, D와 같이 몇몇 특정 형광체에서는 용액 상태보다 응집 또는 고체 상태에서 더 높은 광 방출 효율, 포토 에미전 에피션시를 보이는데 이를 응집 유도 발광, 어그리게이션 인듀스드 에미션 AI 현상이라고 합니다. AC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P나 그 유도체와 같은 AI 활성 형광 분자는 용액 안에 분자가 균일하게 분산될 경우 비방사성 붕괴로 인해 약하거나 비발광성이지만 이들이 수성 매체 안에 응집체를 형성할 때 분자 내 운동 제한에 의해 비방사성 붕괴가 방사성 붕괴로 변환되어 형광이 생성됩니다. 또한 이들 분자는 새로운 형광 탐침으로써 높은 신호대 잡음 비율, 현저한 광앙전성, 큰 스토크스 이동, 양호한 생체 적합성 등의 특징을 갖는 생체 암 세포의 탐사 및 이미징에도 사용됩니다. 비율 측정 감지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Aggregation Induced Emission Luminescence가 다크 도너로 선택됩니다. AI제는 용액에서 형광을 나타내지 않거나 매우 약한 형광을 나타내지만 응집된 상태에서 강렬한 방출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ACQ, 응집 유발 소강 효과로 악명 높은 기존 염료와 반대입니다.
AI의 메커니즘은 분자내 운동의 제한에 기인합니다. AI 특성을 가진 발광체는 고체 상태에서 고휘도, 우수한 광안정성 등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AI 젠스는 OLED, 생물학적 이미징 및 세라노스틱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인 응용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재료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AI 젠스를 어두운 도너로 사용하는 DTBT 시스템은 용액의 약한 발광과 고체의 밝은 방출을 이용하여 비율 측정 감지를 실현하는 매우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수도 스투크스 시프트가 있는 형광 염료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색 감지 및 이미징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Fo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는) 큰 수도 스투크스 이동을 달성하기 위해 도너 방출과 억셉터 흡수 사이의 스펙트럼 중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FRET 효율의 감소와 도너 방출의 누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벌게스와 동료들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귀중한 접근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Through Bond Energy Transfer (TBT) 메커니즘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TBT 시스템에서 도너와 억셉터는 유연한 지방적 링커 대신 단단한 링커에 의해 연결됩니다. 주목할 점은 도너와 억셉터는 일반적으로 페닐고리,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같은 공액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너와 억셉터 사이에는 비틀림 각도가 커서 하나의 형광단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TBT 시스템의 에너지 전달 속도는 기존 FRET 시스템보다 최대 2배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스펙트럼 중첩에 덜 의존합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중첩이 작더라도 TBT 메커니즘을 통해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 Energy Transfer Efficiency (ET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수도 스토크스 시프트를 생성하는 데 좋습니다. Dark Through Bond Energy Transfer는 기존의 TBT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다만 TPE가 어그리게이션이 풀린 상태에서는 다크하기 때문에 다크 도너로 명명하여 DTBET라고 부릅니다. DTBE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BET 메커니즘의 도입은 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TBET 속도는 비방사성 붕괴에 비해 더 빠르므로 스펙트럼의 중첩에 의해 덜 제한됩니다. 도너의 낮은 양자 수율로 인해 털 논 센싱은 암흑 에너지 전달 시스템에 의해 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광 강도는 염료 농도, 자극 전력 강도 및 기타 환경 요인에 의해 뚜렷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터눈 센서가 분석 물질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율 계량 형광 프로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두 파장에서 자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적 검출에 매우 요구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HCl로 ClO-를 검출하고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TPE 유닛과 로다민 B 유닛으로 구성된 TPE-RNS라는 고성능 AI 기반 비율 측정 형광 탐침을 보고합니다. TPE-RNS 탐침은 수은 이온 검출을 위한 이전 연구에서 보고되었지만, 우수한 성능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HClO, 그의 짝염기인 ClO-를 검출하는 잠재력을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연구에서도 그렇고 HClO, ClO-를 검출하는 이번 연구에서 또한 왜 TPE가 다크 도너로 선택되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TPE-RNS로 수은 이온을 검출했던 이전 연구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테트라페닐에텐, TPE는 간단한 합성, 밝은 고체 상태 방출, 조정 가능한 방출을 달성하기 위한 쉬운 수정 및 다양한 기능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첫째, TPE는 빠른 비방사성 붕괴로 인해 용액에서 비발광성으로 TBT 효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드문 경우에도 형광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TPE는 쉽게 수정될 수 있고 TPE 유도체는 대개 초대형 수도 스토크스 시프트와 높은 에너지 트랜스퍼 에피션시를 가진 DTBT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큰 스토크스 시프트 및 넓은 방출 대역을 보여줍니다. 셋째, TPE 유도체는 비방사성 붕괴의 억제로 인해 골재에서 매우 방출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비율 측정 검출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TPE가 다크 도너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다민 B가 억셉터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로다민 B는
용액에서 큰 몰 흡수율과 높은 양자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다민의 스피로락탐 형태의 개방은 다양한 분석물에 대한 형광탐침을 개발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는데 메조페닐고리는 입체 장애로 인해 로다민 코어 평면의 큰 비틀림 각도를 나타내게 되고 이 각도는 도너와 억셉터가 결합되지 않고 카세트가 전형적인 TBT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전 연구 논문 내용을 살펴보니 파라와 메타 이 두 가지 종류의 TPRNS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라 TPRNS가 상대적으로 극성이 크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메타 TPRNS보다 헬라 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 파라 TPRNS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수은이온 검출을 위한 좋은 비율 측정 이미징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도 파라인지 메타인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파라 TPRNS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HClO, ClO-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 TPRNS의 합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 또한 지난 연구 논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합성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 TPRNS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라 RHZ를 합성해야 합니다. 우선 0.535g의 파라 RBr을 20ml 에탄올에 용해하고 2ml 하이드라진 일수화물을 첨가합니다. 다음으로 반응 혼합물을 6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환류시킨 다음 진공해서 증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를 핵산과 에틸 아세테이트 5:1 내지 3:1 비율로 실리카겔상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여 파라 RHZ 0.35g을 백색 분말로서 수득하고 64%의 수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라 RHZ를 합성한 다음으로는 파라 TPRHZ를 합성해야 합니다. 우선 방금 합성한 화합물 파라 RHZ 268mg, TPBOH2 188mg, 테트라키스 트리페넬포스핀 팔라듐 20mg 및 K2CO3 138mg을 100ml 투입 넥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 후 진공 및 질소 채우기를 3번 한 다음 THF 25ml와 H2O 10ml를 첨가했습니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환류시키고 THF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한 다음 DCM과 H2O로 분산시켰습니다. DCM을 제거한 후 생성된 레지듀를 핵산, CH2Cl2, 에틸아세테이트, 2:1:1 비율로 실리카겔상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여 파라 TPRHZ 324mg 수율 82%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라 TPRNS 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소티오 시아네이토 벤젠 135mg, 방금 전 합성한 파라 TPRHZ 197mg 및 TEA 0.1ml를 10ml DMF에 용해한 후 반응 혼합물을 질소 보호하에 실온에서 8시간 동안 교반하였습니다. 그 다음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고 생성된 레지듀를 핵산, CH2Cl2, 에틸아세테이트 2:1:1 비율로 실리카겔상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여 210mg, 수율 91%의 파라 TPRNS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 논문에서의 실험 및 분석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부분을 포함하는 스피로락탐 그룹과 연결된 로다민 링크인 로다민 B는 비가역 반응으로 HClO에 의해 선택적으로 산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피로사이클 형태인 비형광고리 폐쇄 구조가 형광고리 개방 구조, 로다민 134 옥사다이돌로 전환되었습니다. 폐쇄형에서 TP 유닛은 큰 스토크스 시프트와 넓은 방출 밴드를 허용하는 반면 로다민 B 유닛은 큰 몰 흡수율과 높은 양자 수율에 기여합니다. HClO, ClO-가 없는 경우 녹색의 푸른색 TP 방출만이 분자에 집계된 상태 형태로 관찰됩니다. HClO, ClO-와 반응한 후 형광 반출의 색은 녹색을 띠는 청색에서 점차 오렌지 적색으로 바뀌며 양전자를 띠는 종 때문에 결과 분자의 수용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DT-BET 효과 덕분에 비방사성 붕괴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TP 기증자의 에너지가 로다민 수용체로 빠르고 완전하게 전달됩니다. 이 탐침은 외생성 및 내생성 HClO, ClO-의 안정성과 특이성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합성 경로와 tpRNS의 HClO 변화 결합도는 스킴1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tpRNS의 분과학적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우리는 tpRNS가 좋은 AI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H3CN, 수분 혼합물의 물 분율이 55%에 이르렀을 때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가하면 나타나는 포토루미네센스 신호는 급격히 향상되었고 480나노미터에서 피크로 나타났습니다. 수분율 60%에서 10마이크로몰 tpRNS의 나노 응집체의 크기는 DL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약 182나노미터의 평균 직경은 세포로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tpRNS 및 HClO의 형광 적정 실험은 적절한 조건, 수분율 60%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480나노미터에서 tpRNS의 방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HClO 0에서 50마이크로몰을 추가함에 따라 약 590나노미터에서 새로운 방출 피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을 피겨 1a에서 나타냅니다. 110나노미터의 큰 방출 변화와 함께 480나노미터에서 590나노미터로의 명백한 적색 이동이 관찰되었으며 방출색도 365나노미터에서 자외선 램프의 흥분으로 청녹색에서 오렌지 적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HClO 농도 0에서 1.2 마이크로몰의 증가와 함께 590나노미터 및 480나노미터에서 PL 강도 비율이 측정되었습니다. 피겨 1b를 보면 비율값은 좋은 선형 관계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0.05 마이크로몰의 검출 한계가 추가로 계산되어 이 탐침이 HClO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민감한 비율 측정 탐침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겨 1c를 보면 NaClO 5 마이크로몰 존재하에 tpRNS의 PL 강도 B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고 이것은 2분의 고정 수준에 도달하여 이 비율 탐침과 HClO 사이 반응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었습니다. HClO 검출은 ROS 계열의 하나로서 수산화기와 페록시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다른 ROS에 의해 종종 방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tpRNS의 선택성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일부 추정 간섭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피겨 1D에서 볼 수 있듯이 tpRNS는 HClO의 특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ROS, 친핵성 분석물 그리고 일부 금속이온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tpRNS는 HClO에 대한 탁월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 tpRNS가 HClO 검출을 위한 훌륭한 비율 측정 탐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tpRNS는 헬라 세포에 대해 최소한의 세포 독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식세포, COS7 세포 및 MCF7 세포에 대한 tpRNS 세포 독성 실험을 세포 대사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색 분석인 MTT-SA로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는 뒤 실험에서 사용되는 RAW264.7 셀을 가져와 봤습니다. 피겨 S1 그래프를 통해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이 적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tpRNS가 대식세포, COS7 세포 및 MCF7 세포에 대해 최소한의 세포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세포에서 외인성으로 생성된 HClO의 tpRNS 비율 측정 이미징 실험은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피겨 2에서 볼 수 있듯이 30분 동안 5마이크로몰의 tpRNS로 처리된 헬라세포는 강한 청록색 형광과 극도로 낮은 오렌지 적색 형광을 나타냈습니다.
헬라세포를 5마이크로몰의 TpRNS로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10마이크로몰의 NaClO로 30분 동안 처리했을 때 오렌지 적색 형광은 청록색 형광의 감소와 함께 확실히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 강도 비율도 눈에 띄게 향상했습니다. 그러나 TpRNS 로딩된 세포는 10마이크로몰의 N-아세틸시스테인, NaC 10마이크로몰로 30분 동안 전 처리한 후 10마이크로몰의 NaClO와 함께 30분 동안 배양하였더니 오렌지 적색 형광의 강도는 감소하였으나 TpRNS로만 처리한 것보다는 여전히 오렌지 적색 형광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소된 비율은 NaC가 세포에서 HClO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과 TpRNS는 헬라세포에서 외생성 HClO를 시각화하는 민감한 비율 측정 탐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생성뿐만 아니라 내생성 HClO의 검출을 위한 TpRNS의 타당성도 추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TpRNS의 내생성 HClO 검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LPS와 PMA로 처리하여 내생성 HClO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RAW264.7 세포를 사용했습니다. 피겨 3와 피겨 S2에서 볼 수 있듯이 5마이크로몰의 TpRNS와 함께 30분 동안 배양한 살아있는 RAW264.7 세포는 청록색 형광만을 나타냈습니다. RAW264.7 세포를 1마이크로그램/ml의 LPS로 12시간 동안 전 처리한 다음 1마이크로그램/ml의 PMA 및 5마이크로몰의 TpRNS와 함께 30분 동안 배양한 반면 청록색 형광은 감소하고 오렌지 적색 형광은 공축점 현미경 이미징 및 형광 현미경 이미징에서 각각 입증한 바와 같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 변화가 원래 내생성 HClO에 대한 TpRNS의 반응에 의한 것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세포를 방금 전 배양 조건에 2mm몰의 NaC를 추가한 후 30분 동안 배양하였습니다. 형광 이미지에서 청록색 형광은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 오렌지 적색 형광은 감소한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소된 비율은 NaC가 세포에서 HClO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TpRNS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내생성 HClO를 비율 측정 방식으로 이미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천성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는 세포질에서 풍부한 HClO를 생성하여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에서 내생성 HClO에 대한 TpRNS의 검출 능력을 더 탐구하기 위해 대장균에 감염된 대식세포 RAW264.7 세포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피겨 S3와 뒷장에서 나올 S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초점 현미경 이미징과 형광 현미경 이미징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30분 동안 5마이크로몰의 TpRNS와 함께 배양된 처리되지 않은 RAW264.7 세포인 대조군은 강한 청록색 형광과 매우 약한 오렌지 적색 형광 방출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7시간 동안 5곱하기106 CFU/ml 농도의 이콜라이로 사전 처리된 후 30분 동안 5마이크로몰 TpRNS로 배양한 실험군의 경우 오렌지 적색 형광은 억제된 청록색 형광과 함께 극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TpRNS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내생성 HClO를 감지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피겨 S4에서도 피겨 S3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겨 S3, 4 모두 본문에서는 마이크로몰로 되어 있는데 캡션 내용에는 미리몰이라 되어 있어 앞에서 한 실험의 단위와 비교하였을 때 본문 내용인 마이크로가 맞다고 생각하여 마이크로몰로 설명드렸습니다. 빠른 증식과 높은 신진대사가 특징인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ROS 수치가 높습니다. HClO는 살아있는 세포의 ROS 중 하나로서 정상세포에 비해 일부 암세포에서 잘 발현됩니다.
따라서 세포 공동 배양 실험을 통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TpRNS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헬라세포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세포에서 유래하였고, COS 세포는 원숭이 신장 조직에서 유래한 섬유아세포 유사 세포주이며 MCF7 세포는 유방암 세포주입니다. 따라서 암세포인 헬라세포와 MCF7 세포가 정상세포인 COS7 세포보다 HCLO를 포함한 ROS 수치가 높을 것이므로 적색 채널에서 더 높은 형광 강도를 보인다면 TpRNS가 우수한 선택성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세포 및 COS7 세포 이 두 개의 세포주는 공동 배양되었고 10마이크로몰의 TpRNS로 30분 동안 처리되었습니다. 피겨 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세포는 모두 청색 채널에서 형광을 방출한 반면 헬라세포만이 COS7 세포보다 적색 채널에서 훨씬 더 강한 형광 강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 세포주인 MCF7 세포도 이 과정에서 COS7 세포와 공동 배양에 사용되었으며 피겨 S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CF7 세포만이 COS7 세포보다 적색 채널에서 훨씬 더 강한 형광 강도를 보이며 피겨 4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배양 실험은 TpRNS가 우수한 선택성으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외생성 및 내생성 HCLO 수준을 선택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TP 유닛과 로다민 B 유닛으로 구성된 새로운 비율 측정 형광 탐침을 보고합니다. DTBET 효과를 바탕으로 TP에서 발생하는 청록색 방출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HCLO의 존재하에 로다민 B에서 발생하는 오렌지 적색 방출로 꾸준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우수한 비율 측정 탐침은 우수한 투과성과 무시할 수 있는 세포 독성, 구체적이고 민감한 HCLO 반응, 보다 정확한 비색계 및 형광계 이중 채널 응답,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답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pRNS 비율 측정 형광 탐침의 등장은 HCLO 관련 질병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살아있는 세포 내의 HCLO를 검출하기 위한 AI젠 기반의 비율 측정형 형광 탐침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